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원입니다. 그동안 영상을 못 올렸는데 제가 2026년 1월 달부터 난생 처음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 제가 50년 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주식을 한 번도 단 한 주도 그 어떤 회사도 사본 적이 없는데요.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제가 생각한 돈에 대한 접근 방법은 돈이라는 것은 땀 흘려서 벌어야지 되는 것이다. 내가 직접 땀을 흘려서 벌어야지 돈의 소중함도 알고 그 돈을 좀 가치 있게 쓸 수 있다. 이런 주의였기 때문에 주식을 하는 것은 별로 옳지 않다. 이런 쪽의 생각이었고, 그리고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주식에다가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그냥 나의 사업에 100% 재투자를 하는 게 그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보다 더 수익률이 좋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주식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항상 통장에 남아있는 여유 자금들이 물건을 사업하는데 물건을 다 구입하고 나서도 항상 어느 정도 돈은 남아있게 되는데, 그 돈을 그냥 신한은행 통장에다가 뭐 아니면 토스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는 것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나이 50이 가까워 오다 보니까 이 연금에 대해서 이제 나이를 먹고 나서 그 연금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금저축계좌나 이런 것들이 55세에 연금저축계좌에서 돈을 탈 수가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진작에 20대, 30대 때부터 꾸준하게 연금저축을 해왔다라면은 그 돈이 많이 불어나 있을 건데, 이제 와서 연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연금저축을 들고 뭐 ISA 계좌, 연금저축 계좌, IRP 계좌, CMA 계좌 이렇게 네 개의 계좌를 개설을 하고 지금이라도 연금을 들어서 노후 대책을 해놓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개인 연금, 국민연금만으로는 어떤 노후 대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연금을 더 만들자라고 해서 연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게 주식 계좌를 개설을 해서 그 주식 계좌에 ISA나 연금저축 계좌 IRP에 가장 안정적인 뭐 S&P 500 같은 ETF를 투자를 하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연금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려고 하자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주식에 투자하는 그런 결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ISA 계좌, 연금저축, IRP 이런 것에 대해서 세금 혜택이라든지 뭐 어떤 게 유리하고 꼭 만들어야 되는 계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금융 지식에 대해서 전혀 없는 상태에서 ISA가 뭔지 연금저축 계좌가 뭔지 한 해 한도는 얼마인지 그런 이제 강좌들을 유튜브에서 들어도 들을 때마다 계속 아리송하고 헷갈리고 잘 이해도 안 가고 내가 전문적으로 하던 어떤 그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들었어도 까먹고 또 이해가 됐다가도 다음에 보면 또 헷갈리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엑셀에 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 한도에 맞게 금액도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ISA 계좌, 연금저축 계좌, IRP 계좌를 개설을 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한도에 맞춰서 돈을 넣어놓자. 이런 식으로 해서 2025년 12월 달에 계좌를 만들어서 그 한 해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ISA 계좌에 2천만 원을 넣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 계좌에 600만 원, 그 다음에 IRP 계좌에 300만 원 이렇게 넣어서 이제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세제 혜택도 받고 거기에 개인 연금을 위해서 돈을 모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2025년 12월 달에 계좌를 트고 2026년도부터 적극적으로 그 표를 만들어서 이제 돈을 넣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주식이라는 거에 접하게 되었고 주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식을 사본 적이 없었는데 완전히 이제 주린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떤 주식을 사는 게 좋을지, 어떻게 매매는 어떻게 하는 건지, 뭐 가입은 어떻게 하는 건지, 통장 계좌 개설과 그다음에 뭐 미래에셋 앱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도 저한테는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이제 미래에셋 그 지점에 방문을 해서 이제 물어보고 그런 이제 몇 번씩 한 서너 번씩 계속 방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 초에 코스피가 5천을 넘어가면서 주식시장이 너무 과열되고 이렇게 들끓게 돼가지고 미래에셋 지점에 방문을 했는데 오후에 가면은 상담이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게 되더라고요. 오전에 온 손님들만으로도 한 사람당 몇 분씩 시간을 할애하면은 이미 꽉 차서 더 이상 상담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오전에 일찍 가면은 주차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뺑뺑 돌다가 겨우 먼 곳에 주차해서 가면은 사람들이 수십 명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 제대로 업무를 못 보고 이럴 만큼 주식 시장이 이렇게 과열이 됐는데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태까지 50년 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주식을 해본 적이 없는 나 같은 사람마저도 주식 시장에 들어갈 만큼 그만큼 주식 시장이 과열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주식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뉴스 같은 데서 보면은 너도 나도 삼촌의 뭐 작은아버지의 뭔가 친척 누구 이모 누구까지 다들 주식에 들어가서 이렇게 주식 시장이 과열될 때 그럴 때는 주식을 팔아야 될 때고 사람들이 이제 주식을 다 내던지고 IMF라든지 코로나 때 떨어졌을 때 시점 그럴 때처럼 너도 나도 다 주식을 팔아치울 때 그럴 때는 주식을 살 때다 이렇게 그런 뉴스에서 그런 교훈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정말 사실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 심리가 주식이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마음이 더 주식을 더 사고 싶은 생각이 들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주식을 팔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인간의 심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주식을 해보니까 그런 이제 사람의 마음이 어떤 건지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게임을 즐기는 취미가 있기 때문에 업무가 끝나고 나면은 매일 집에 와서 1시간씩 게임을 녹화를 하고 또 영상을 올리고 또 다음에는 어떤 게임을 할까 또 찾아보면서 또 그렇게 즐기는 10대 때부터 평생 비디오 게임을 즐겨왔기 때문에 게임과 함께한 그런 인생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주식이라는 거를 한번 접해보고 해보고 나니까 이게 내가 산 주식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어떨 땐 떨어지고 또 막 올라가는데 거기다가 또 돈을 또 더 불타기를 해서 하면은 그 주식이 또 쫙 올라갔을 때 그 짜릿함은 뭐 도박에서나 느낄 수 있는 도박과 똑같은 거죠. 그 도파민을 느끼기 때문에 와 이거는 정말 그 어떤 게임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도파민이 치솟고 어, 게임 주식을 시작한 이후로 게임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게임보다도 뭐 게임 따위는 재미가 하나도 없게 느껴질 만큼 주식의 재미라는 거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리고 1월 달에 주식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처음 매수한 게 1월 13일 날 테슬라, 애플 뭐 이런 식으로 산 것부터 해서 주식을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주식을 시작할 만큼 그만큼 주식 시장은 과열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올라갈지 또 이렇게 나 같은 사람마저 주식 시장에 이렇게 뛰어들 만큼 이러한 과열된 시장에 들어와서 과연 제가 주식으로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얼마나 이득을 보게 될지
제가 이제 막 주식을 시작을 했고 이제 향후 계속 어떤 주식을 사서 얼마만큼 수익을 벗는지 까먹어도 올릴 것이고 주식이 상승해서 올라가도 얼마만큼의 이득을 받는지 그러한 것들을 나의 주식 일기로 뭐 나의 게임 일기를 기록하듯이 이 주식에 관심을 가졌으므로 그것에 대한 일기를 제 유튜브에 구독자는 지금 뭐 100명, 한 117명, 100명밖에 안 되지만 뭐 많은 구독자들한테 이걸 뭐 조회수를 빨기 위해서, 조회수를 빨아먹기 위해서 뭐 어떤 이제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올리고 그런 것보다도 그냥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어떤 일기로 한번 공유를 하고 올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제가 그 삼성전자를 2월 3일 날 16만 7,500원에 16만 7,500원에 3천만 원을 들어갔습니다. 2월 2일 날 코스피 주가가 5%가 갑자기 급락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날 이제 제가 지금 포트폴리오로 미국 주식을 거의 반, 한국 주식을 거의 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미국 주식을 이제 또 달러로 또 환전을 해야 되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그런 것 자체도 주식을 처음 해보는 주린이로서는 미국 주식을 어떻게 사야 되는 건지 뭘 사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조차 이제 너무나 힘들었고 너무 어려운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주식에 또 관심을 가지고 주식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한 이제 주식을 처음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공유하고 그러면 좋겠다 해서 오랜만에 주식에 지금 완전히 집중하고 있다가 이제 좀 그 정립이 되고 좀 소강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아까 이제 그 삼성전자 5%그 코스피가 5% 빠진 그것까지 말씀드렸는데 코스피가 5%가 빠지고 그 다음날 이제 미국 주식도 같이 하니까 그날 그 전날 5%가 빠진 그날 밤에 구글을 1,000만 원을 매수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구글에 1,000만 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구글을 1,000만 원을 매수를 하고 미국 장을 보니까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장이 상승을 하면은 그 다음날 한국 장도 상승을 할 거다. 그리고 그 2월 2일 날 왜 갑자기 은값이 30%가 하락을 하고 금값이 10%가 하락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나 분석을 한 그런 영상들을 보고 이게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현대차 이런 데가 문제가 있어서 코스피 주가가 빠진 게 아니므로 그리고 미국장도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그 다음날 다시 회복을 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2월 3일 날 삼성 오전 9시 장을 시작을 하자마자 16만 7,500원에 3천만 원을 삼성전자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하면서 엑셀, 맹용 엑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넘버스에다가 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이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게 가격이 100% 이제 미래에셋 앱에 있는 거하고 가격 수치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다 기록을 이제 일지를 기록을 해두면 어떤 주식을 내가 며칠 날 얼마에 샀는지 한눈에 보기가 간결하게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내가 총 투자액이 대략 얼마가 되고 얼마만큼 수익이 났는지 뭐 미래에셋 앱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 표를 보면서 이쪽에 이렇게 해서 미국 주식의 포트폴리오가 미국의 몇 프로고 한국이 몇 프로인지 이렇게 비율도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볼 수가 있고 현대차 뭐 S&P 500 이렇게 이제 비율을 이렇게 이제 한눈으로 이렇게 보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리밸런싱을 할 때 이런 것을 보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처음 하면서 뭣도 모르고 그냥 여러 가지 주식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내 나름대로는 챗GPT랑 제미나이한테 많이 물어보고서 여러 가지로 어떤 주식을 사는 게 좋을까, 뭐 나의 계획과 여러 가지 이제 프롬프트에 계속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주식을 고르게 됐고, 지금 이 제가 주식을 처음 매수한 게 26년 1월 13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월 13일 날 주식을 시작을 해서 지금 주식에다가 총 투자한 금액이 1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억 6천만 원의 돈을 주식에다 넣었다. 그 주식에다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테슬라 1월 13일 날 테슬라를 사게 됐어요. 테슬라를 산 거는 앞으로 이제 그 테슬라의 휴머노이드인 옵티머스를 보게 되면은 이 손가락으로 계란을 이렇게 다루는 그런 이제 영상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앞으로 미래 시대가 돼서 온 가정에 로봇이 하나씩 다 있는 그런 사회가 된다 그러면은 각 가정마다 휴머노이드 한 대씩 있어야 되는데, 그 세상을 테슬라가 지배하게 된다 그러면은 테슬라의 주가가 엄청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테슬라의 주식을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각 이제 그다음에 애플, 엔비디아, 구글, 넷플릭스, 코카콜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게 됐는데, 다음 시간에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곧 영상을 종료해야 돼서 이 주식들을 왜 골랐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지금 한 달여가 지났는데, 주식 앱을 보게 되면은 해외 주식을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코카콜라가 내주가 있는데, 코카콜라 내주가 40만 원 정도 평가액인데, 코카콜라를 구매한 게 1월 13일인데 9.63%가 올랐어요. 코카콜라 같은 회사는 성장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10% 가까이 올랐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코카콜라가 이제 연간 배당액을 약 3% 가까이 배당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코카콜라에 1억을 넣어놓고 1년이 지나면은 1년 동안 배당을 300만 원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한 달도 안 돼서 10%가 올랐는데 1년 동안 10%가 오른 것을 유지를 한다 그러면은 코카콜라에서만 13%가 이제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10억이 있어서 코카콜라에 10억을 넣어 놓는다 그러면은 1년에 3천만 원의 배당을 받고, 그리고 1억에 10%가 1년 동안 올랐다 가정을 하면 1억에 수익이 또 나니까 1억 3천만 원의 소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시뮬레이션으로 10억을 코카콜라에 넣어놓는다 그래도 1억 3천만 원이 수익이 나오니까 매달 1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생각했을 때 코카콜라를 매수한 이유는 코카콜라는 거의 국가가 인정한 마약이나 똑같다. 이 설탕에 대한 그런 중독성, 이런 것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각심을 이렇게 국가에서든 어디에 매체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코카콜라를 먹지 않지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 마약과도 같은 그 설탕에 중독이 돼서 누구나 다 코카콜라를 먹는 그런 온 세상에 그게 지금 전 인류의 현상이다. 그래서 코카콜라는 지난 100년간도
거의 100년 가까이 배당을 끊임없이 늘려서 주는 그런 회사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마약 중독과 같은 코카콜라를 사람들이 쉽게 끊지를 못할 거기 때문에 계속 코카콜라가 더 주가가 하향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카콜라 주식을 이제 투자를 시작을 해봤는데 한 4주만 샀는데, 이게 이제 주식을 시작을 하면서 어느 순간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1억 6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지금 돈이 있는 거를 더 긁어서 주식에 더 넣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더 간절하게 드는 게, 지금 워낙 불량이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제가 작년에 은행 예금에 은행 이제 신협에다가 1억을 1년 거치로 1억을 넣어 놓고 연간 3.3% 이율로 정기 예금을 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매달 500만 원씩 적금을 들어서 1년 만기로 3.3% 이율로 1년짜리 적금을 들었어요. 근데 코카콜라는 한 달 만에 10%가 오르고 연간 3%의 배당을 주는데, 은행 예금은 꼴랑 3%의 이율을 주는 거죠. 그런 거를 비교를 해보면은 정말 금융지식의 금융 문맹이었다는 게 얼마나 큰 손실을 감수하면서 나도 모르게 계속 돈을 까먹고 앉아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식을 시작을 하고서 느낀 것이, 여태까지 너무 금융 문맹이었구나. 주식이라는 것이 그냥, 돈이라는 거는 땀을 흘려서 벌어야만 되는 거고 주식은 하는 게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게 좀 잘못된 생각이지 않나. 참 5년만 먼저 생각이 깨었어도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때고 주식을 하기에 가장 빠른 시기는 바로 지금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5년 후에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지금에서 이렇게 주식에 들어와서 돈을 여기서 안전하게 운영을 한다 그러면은 도박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매수 전 이 회사와 10년간 동업할까? 라고 질문하기 해서 10년 동안은 팔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회사 주식을 매수하기로 이렇게 해서 써놓고 매일 이거를 늘 읽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에도 2월 2일 날 약 830만 원 정도 들어갔고, 삼성전자에 지금 총 들어가 있는 금액이 합계를 보면은 삼성전자의 총 투자액이 4,1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가장 오를 때 거의 제일 비쌀 때 샀어요. 현대차에 49만 1,500원에 샀으니까, 현대차를 49만 1,500원에 샀는데, 43만 5천 원에 샀네요. 현대차를 43만 5천 원에 사서 지금 현재는 49만 원, 약 50만 원 정도, 이 정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제가 50살에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을 하면서 주식에 대해 느꼈던 점, 그리고 주식을 왜 구매를 하게 됐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각 주식별로 그 주식을 왜 이 주식을 내가 선택을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차트를 만드는데 정말 되게 많이 공을 들였어요. 그래서 여기 총 투자액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1월 달에 투자한 총 투자액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 계좌가 있고 ISA 연금 계좌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그런 이제 이 차트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했고, 일반 계좌 포트폴리오에서 일반 계좌와 절세 계좌를 합해서 요 금액을 이렇게 여기서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S&P 500을 S&P 500을 얼마에 샀는지, 총 투자액이 얼마고 지금 평가 금액이 얼마고 손익이 얼마인지 이렇게 볼 수 있게 했고, 그리고 미국 개별주가 얼마인지, 그리고 한국 개별주가 얼마인지, 그리고 평가 금액이 얼마여서 수익이 얼마 났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S&P 500이 이제 향후 이걸 5년, 10년 이렇게 했을 때 S&P 500의 수익률이 좋을지, 미국 개별주를 내가 선택한 미국 개별주가 수익이 더 좋을지, 그리고 한국 개별주가 수익이 향후 5년, 10년 후에 어떤 게 수익이 더 좋을지 그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이거를 이 차트를 여기 1, 2, 3, 4, 5 차 행을 머릿말로 해가지고 언제든지 항상 이렇게 위쪽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차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 현재는 국내 주식에서 약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13일 1월 13일 날 했으니까 약 20일 약 한 달도 안 돼서 한국 주식에서 500만 원의 수익이 났고 미국 주식과 S&P 500은 마이너스다. 지금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차트를 만들어 본 거를 공유를 해봤고요. 앞으로 주식은 이렇게 이제 10년간 내가 산 주식에 대해서 묻어두고 매달 사업으로 버는 소득을 주식에 내가 선택한 종목에 계속 적립식으로 계속 투자를 하면서 향후 5년, 10년 후에 계속 묻어두고 이렇게 굴려서 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묻어두고 가면서 이제 시간을 더 할애해서 이제 주식에만 매몰되지 않게 또 게임을 해야겠죠. 그래서 게임을 워낙 좋아하니까 게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주식에 매몰이 되니까 전혀 손이 안 가고 그 돈이 올라가는 숫자를 보는 것만큼 더 재밌는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제 한 달 동안 주식을 하면서 느낀 경험이었고요. 주저리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